아니 이 세상에 도대체 그 누가 그럼 당신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성격을 가졌고 이런 것을 잘하고 못하니까 당신한테는 정확히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항상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사람들마다 각자 돈을 버는 방식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생각은 모두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부자들에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자들의 생각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은 본인의 생각을 행동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두 부자가 된 것이죠. 부자들의 생각법 중에서 생각의 확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인생 TV 프로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백종원 대표님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저의 인생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 프로를 보면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프로 안에는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행동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리얼하게 말이죠. 골목식당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홍탁집 사장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인인 그 홍탁집 사장이 어떤 멍청함? 아니면 뺀질거림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SBS 연예대상은 홍탁집 사장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홍탁집 사장이 시청자들을 매우 열받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죠. 한 번은 백종원 대표가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그에게 생닭을 사다 주었고 이것을 조각내는 것을 연습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며칠 뒤에 와서 본인 앞에서 이걸 시연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홍탁집 아들은 툭툭툭 닭을 본인이 연습했던 대로 그대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매우 흐뭇한 표정을 짓죠. 그때 백종원 대표가 물어봐요. 지금 이 닭 몇 조각 내신 거예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하죠. 왜? 그는 지금까지 하루에 20-30마리씩 몇백 마리의 닭을 손질을 했지만 본인이 지금 닭을 몇 조각 내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기계처럼 일한 거죠. 시키는 대로 그냥 기계처럼. 내가 지금 왜 이 닭을 자르고 왜 이걸 연습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뭐 백종원 대표가 닭을 자르라니까 자르면 되겠지, 툭툭 아주 기계처럼 일을 한 거죠. 그 장면을 보면 많은 시청자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손가락질하면서 의아해합니다. 화를 내죠. XX다. 그 사람에게 욕을 쏟아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그 사람은 생각을 확장시키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것을 시켰을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주입식 교육의 폐해의 표본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했지만 정말 그 사람이 멍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벌어진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날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었고 저희는 저희가 준비한 프린트물을 나눠드려야 했죠.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모두 출력해서 그 직원에게 주고 오늘 손님들 몇 분 오시니까 이거 스탬플러로 찍고 정리해놔,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그 직원이 프린트물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고요. 이거 총 몇 부야? 그랬더니 그 직원이 모르는데요? 그냥 이거 스탬플러로 찍기만 하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스탬플러로 찍고 정리라고 했으면 최소한 그게 몇 부인지는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때마침 그 친구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 친구가 홍탁집 아들을 욕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직원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전에 그 홍탁집 사장 그 닭 몇 조각인지 모르는 거 가지고 엄청 욕한 적 있지 않냐. 그거랑 지금 이 스탬플러 찍으면서 몇 부인지 안 세놓은 거랑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직원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아니 지금 세놓으면 되지 그걸 뭘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홍탁집 사장이랑 본인을 비교한 것이 어지간히 치욕스러웠나 봐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홍탁집 아들이 닭을 자르면서 몇 조각인지 모르고 자른 거랑 그 직원이 중요한 손님들에게 나눠줄 유인물을 몇 장인지 모르고 정리해 놓은 거랑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직원에게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교육 사업을 하고 유튜브까지 시작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내가 해서 돈을 벌었던 방식,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벌었던 공통적인 방식들, 이런 방식들과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가장 많이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고요. 그게 말이 쉽지 어디 쉽나요? 이런 댓글들과 물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것이 부자들과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방식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본인의 생각을 확장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끝나버리느냐. 부자들이 돈을 벌었던 방식이나 나의 노하우를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본인 스스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 도대체 그 누가 그럼 당신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성격을 가졌고 이런 것을 잘하고 못하니까 당신한테는 정확히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당신만을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 플랜을 짜주고 계획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당신의 부모님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더욱 어이가 없는 건 도대체 생전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에게 단지 내가 유튜브를 찍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한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당신을 위해서 정확한 방식으로 찍어서 이것을 풀어내라? 도대체 어떤 권리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거기다 대고 당신을 위해서는 이런 맞춤형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풀어낼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는요 전혀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만 가지고도 이것을 본인한테 어떻게 적용시킬지 고민한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매출이 최소한 20-30%는 올라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했던 방식은 나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왔고 검증이 됐던 방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상으로만 보고 그냥 그렇구나, 뭐 저 사람은 저렇게 했나 보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끝내버리니까 이것이 본인의 발전으로 그리고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치열하고 잔인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누구도 당신을 위해서 대신 성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 당신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당신 스스로밖에 없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본인의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무료로 잘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보의 바다에서 이것을 본인이 흡수해서 본인만의 색을 입히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본인의 방식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내야죠. 심사임당이라는 유튜버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단군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다. 왜? 예전에는 정말 비법, 비밀로 해서 꽁꽁 숨겨져서 쌓여져 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고 본인이 그만큼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야죠. 내 목표가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이다. 근데 난 지금 300밖에 벌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어떤 점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까? 그리고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될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롤모델을 정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부딪히고 보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롤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내 롤모델을 정했다.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런 방식을 택할까? 저 사람은 저런 방식을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왜 롤모델로 삼았을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점이 끌렸을까? 이것을 하나하나씩 역순으로 되짚어가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고 거기에 나의 색깔을 입히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병행시켜 나가는 거죠. 내가 골프를 잘 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골프를 잘 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골프 실력은 쑥쑥 성장하면서 일취월장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골프를 잘 친다는 목표는 어디까지일까? 90타를 나의 목표로 정했다. 그러면 90타를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비거리가 짧다? 그러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스윙 폼을 정석으로 바꿔보자. 비거리를 늘릴 수 있게 장비를 교체하자. 아니면 나는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거리가 안 나오면 근력 운동을 하자.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3번은 연습장을 가서 정석으로 훈련을 하자. 프로에게 정식으로 골프를 다시 배우자.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생각을 풀어나가야 골프 실력이 늘어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마냥 집에 앉아서 나는 골프를 잘 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이게 실력이 늘어나냐고요. 저는 이것이 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생각을 1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생각을 확장시키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네 작은 햄버거 가게였던 맥도날드를 전 세계 햄버거 왕으로 만들어낸 레이 크록 회장,
팀장. 그는 52살까지 한물간 밀크쉐이크 영업사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어낸 햄버거 만드는 시스템을 보고 저거 돈 되겠네? 저걸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죠. 맥도날드 형제의 햄버거 만드는 시스템을 프랜차이즈화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동네 작은 햄버거 가게였던 맥도날드를 조금씩 키워나가죠. 그 생각을 또다시 뛰어넘어서 이 맥도날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완벽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그는 프랜차이즈를 늘리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먼저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 위에 프랜차이즈를 내자. 이런 색다른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맥도날드를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는 전 세계 햄버거 최고 기업으로 맥도날드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1차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 햄버거를 처음 먹었을 때 맛있네? 저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나도 이건 한번 따라해볼까? 이런 방식의 1차적인 생각을 했다면 지금처럼 맥도날드를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가 바로 맥도날드 기업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이 부자들의 생각법 중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가난한 사람들의 1차적인 생각의 확장을 하지 않는 기계처럼 일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으로는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성공한 사람도 이렇게 1차적이고 단순한 생각법으로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본인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의 강연을 보시고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구나. 저런 시스템도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 봐야겠다. 나에겐 이런 장점이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봐야겠다. 나에겐 이런 약점이 있으니 이걸 보완해 나가야겠다. 이런 방식으로요, 계속해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 문제의 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요. 이 생각의 확장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연습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저는 모두들 본인이 원하는 성과는요,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부자들의 생각법, 생각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꼭 이것을 본인의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성공하는 당신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만의 연봉 10억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영상들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